경인방송팬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마프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탄핵 정부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3부에서 아까 경호처 관련해서 이제 이런 공무시행 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는 우려를 비롯해서 이런 경호처의 대응에 대한 얘기 마저 듣다가 시간 관계상 못 들었는데요. 김은 교수님 계속해서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차장이 이번 그 체포영장에 대한 무리한 대응 경호를 지시한 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그간 2년 이상 경호처의 직원들에게 굉장히 부당한 요구들을 많이 했던 걸로 또 그렇게 알려졌어요. 이건 또 뭐 경호처 직원들의 이제 진술, 증언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인데 사실 뭐 확인까지 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그럴듯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김건희 여사의 반려견 행사 반려견 옷을 준비해서 경호처 마크를 찍어가지고 선물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경호처로서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들을 그동안 해왔고 거기에 대한 경호처 직원들이 분명히 좀 반발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 따를 이유가 전혀 없죠. 이런 이유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자기들의 몫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을 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이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공무원 신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재임용도 안 되고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이런 불이익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경호처 직원들이 꼭 이런 이 불이익 때문에 강경한 경호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지 않고요. 이번에 그 경호처 직원의 한 아내가 최상목 대행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이 남편에 대한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이 내용을 저는 읽으면서 정말 이 경호처 이 직원들의 가족들 아는 지인들이 얼마나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정말 정도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이 됐고 경호처 직원들도 이게 우리가 법적인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이건 우리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쌓였던 경호원들의 이제 불만도 포함이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평론가님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체포영장 거의 다 집행 목전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었습니까? 교수님은 그 내용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미 4시, 5시부터 이 체포조로 보이는 이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이 관저에 진입을 하려고 이미 시작을 했던 상황이고 8시 30분쯤에 윤석열 측에서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건 이미 경호가 다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자진 출두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아예 새벽녘에 관저로 들어오기 전부터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2차 집행 전에 출석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닌 거고요.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공수처가 또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우리는 체포가 목적이다. 체포를 하러 왔다. 자진 출석은 말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또한 공수처가 잘 대응을 했고 체포된 겁니다. 네, 그걸 윤석열 측에서도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론가님, 지금 경호처의 대응, 체포 과정, 거기서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이 비겁했다. 마지막까지 비겁했고 지금도 비겁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데 혹시 방송을 듣는 우리 경인방송 애청자분들은 혹시 앞으로 무슨 다른 또 이게 터지는 것 아니야? 저는 그거 걱정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앞으로 일정들은 이제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고 오늘이죠. 체포영장 실질심사를 해요. 적부심을 올합니다.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돼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늘 변호인단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체포 적부심을 냈어요. 서울중앙지법에. 그러네요. 그거 한번 봐야 돼요. 그건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것도 논란이 있는 것도 저도 그걸 논란을 깨끗이 법적으로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걸 수용하고 예. 하고 난 다음에 적부심을 신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절차예요.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데. 진작에 이런 절차를 그렇죠. 따라서 그렇게 되는 갔어야 거죠. 되는 거죠. 그거는 오늘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예. 지켜보는데 이제 구속이 될 것 같고 구속이 되면은 대통령은 검찰도 기소를 할 것 같고 예.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내란죄는 명백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이미 다른 다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헌재도 빠르면은 3월 말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예.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확실해 보이죠. 예. 그러면은 이른바 우리가 벚꽃 대선 5월 달 정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크게 따지 마시라. 대한민국의 법치의 수준은 상만큼 그렇게 일부 사람들의 억지나 궤변에 흔들리지 않는 그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큰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런저런 뭐 돌발 변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절차대로 큰 내갈 거다는 흐름은 얘기인 거죠. 끝났다.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중앙지검에 체포적부심을 지금 청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원래 지금 이대였다면 적부심 체포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용 기간 48시간 지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하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신청하면서 이제 영장 발부가 서부지법에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네. 공수처에 수사권도 네. 없고. 네. 근데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에서 기각되면은 뭐 체포에서 풀려나겠습니다만은 네. 거기서 만약에 기각돼 버리면 네. 중앙지검에서도 똑같은 서부지법과 같은 결론 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다 뭐 헛수고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변한 것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고요. 예. 아니 지금 공수처 수사관들이 집에 다 방에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출석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지금 돌아오면 예. 아니 뭔 말인들 못 하겠어요. 그거는. 예. 그걸 또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또 옹호하고 있어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이 7가지 어두운 시절에 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걸 그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다만 이제 변수가 검찰로 기소권이 넘어가면은 기소하면은 과연 검찰이 그걸 방어해낼 수 있을까? 예. 상당히 저는 검찰에 대해서는 예. 신뢰하지 못합니다. 빨리 저는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이요? 특검이 이 수사를 예. 정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오늘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아까 잠깐 말에서 뽑아온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2분 48초짜리 영상을 남기지 않았었습니까? 아까 아직도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이렇게 하는 이유, 의도, 셈법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론을 모아서 지지 세력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딱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유인 윤석열의 마지막 영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평론가님 말씀처럼 지금 약간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에 흥분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극렬 지지자들을 조금 더 자신의 이 편으로 만드는데 이번 영상이 또 한 몫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이 영상을 찍어서 내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내란 우두머리의 죄라면 사형 말고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정말 햇빛을 앞으로 못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올렸다는 건 정말 지금 이 현실 파악이 정말 하나도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법이 무너졌습니다. 불법에 이거 지금 하나하나 이 발언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사실관계가 다 다른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포 적부심이 오늘 또 언제 또 그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이 확실한 내용이 나와버리면 더 이상 이 불법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이제 탄핵은 탄핵대로 또 이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이거 역시도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특검은 특검대로 조사는 조사대로 했을 때 다 밝혀질 내용들입니다. 네, 결국 내란죄 혐의는 벗어나기 어렵다. 네. 앞서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호사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석동열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 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혹시 그 공감이 가십니까? 상식적으로? 법학을 공부하시잖아요. 저는 정책을 공부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에 똑똑한 변호사들 예. 많은데 왜 저런 사람들을 변호사 쓰는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이번에 경호처의 경호원들이 돌아선 것도 예. 윤곽근 변호사의 발언 때문에 했다는 얘기도 많아요. 윤곽근 변호사가 예, 여러분들은 부당한 경찰의 체포 집행에 그들을 체포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경호처들이 생각 이 무슨 말이냐고 저 사람 믿어도 되냐 변호사 맞느냐고 그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실제로 경호처 안에서는 한 몇십 명 정도만 이른바 사법경찰관이에요. 예. 그들을 체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아니에요. 자기는 사법경찰이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이 바로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 저 변호사가 맞느냐고 저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장한다고 뭘 보장해. 또 하나 예. 석동열 변호사도 어제 그 얘기 나왔죠. 대통령이 차 나가면은 많은 애국 시민들이 길거리에 들어 누워서 차가 못 가게 막아주기를 기대했다고. 이 정신 나간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변호사가. 그러니까 저는 혹시 방송을 보는 애청자분들도 윤 대통령 주변에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저는 예.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변호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런 사람들이니까 옆에서 붙어가지고 예. 공명심 때문에 나가서 뭐 하면은 유튜브에 돈벌이나 좀 할까? 나가서 나와서 뭐 차례나 할까? 그런 사람들이지. 이 윤 대통령의 변호사들의 수준을 보면은 저는 예. 정말로 안타까워 물러서서 윤 대통령이 일종의 처근함도 들어요. 어떻게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저런 사람들밖에 없느냐 주변에. 예. 좀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을 텐데 좀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 조사를 어제 10시간 넘게 받았는데요. 지금 오늘 오후에도 좀 2시에 받을 예정입니다만은 지금 묵비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공수처의 뭐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런 수순으로 볼 수 있겠죠. 뭐 당연히 뭐 공수처는 구속력을 청구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죠? 지금까지도 묵비권 그리고 아마 이 48시간 안에 저도 묵비권 계속 행사할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름 확인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체포된 이후에 윤석열의 입으로 하고 있는 건 먹는 것밖에 없다고 해요. 점심 저녁은 다 챙겨서 예. 식사는 하고 있고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혹시나 계속 이제 지금 200페이지가 넘는 이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또 베테랑 검사가 부장검사가 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하면은 이 경로 그다음에 투마치 토커 이거 빼놓으면 시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 또 뭔가 좀 억울해서 뭐 또 순간 얘기하다 보면 화가 경로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뭐 이번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체포적부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판단이 다르다.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상황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고 복잡해지고 공수처가 또 비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저렇게 무능하고 법리도 모르고 또 무엇에 쫓겨가지고 저렇게 자충수를 뒀느냐 비판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여론은 또 역전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그렇죠. 맞지 않느냐 그동안에 말한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변호사 쪽이 석동열 변호사라든지 윤곽근 변호사가 말하는 거 중에 우리가 좀 따져볼 대목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거는 논쟁적이에요. 그렇죠. 저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를 못 봤어요. 이 얘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그러면은 맞지만은 그러나 이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가가지고 적부심을 해라. 이런 논리였는데 만약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그거 안 돼 해버리면은 공수처는 손 떼야 되고 그동안에 윤 대통령 변호사 쪽에서 한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은 뭐 공수처는 뭐 해산 요구에다가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아마 상당한 역풍이 불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서울중앙지법 판단하고 좀 다른 결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나온다면은 하고 복잡해질 수가 있는 문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또 여야의 반응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체포 헌정 질서 회복 첫걸음 뭐 늦었지만 이제 정의가 살아있다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안겼다라고 하는데요. 각각 뭐 당 쪽의 입장 한번 좀 들어볼까요? 뭐 민주당의 이 논평은 당연한 논평인 것 같고요.
이 국민의힘의 논평을 상식적으로 수긍하고 이해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판단은 국민의 몫이겠지만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 이 관저에 안 가기도 여기에 동조 안 하기도 극렬 지지자들이 하도 와서 난리를 치니까 안 할 수도 예. 없고 그렇다라고 이걸 같이 이 윤상현 의원처럼 동조하기에는 그건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런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윤석열은 버렸다 국민의힘도. 예. 예. 다만 마지 못해서 그냥 지금 마지 이렇게 못해서 하는 거고 뭐 이런 마지 얘기입니까? 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 하려면 의원 예. 배지를 계속 달고 있으려면 지금 이 극렬 지지자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예. 그런 판단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정말 진심으로 이 체포를 하면 안 돼. 네. 이건 내란죄가 아니야. 계엄은 문제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뭐 국민의힘 뭐 지지율 높아지고 있겠다. 국민의힘 의원들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불법 부당하다. 불법 영장 집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제 다음 주에 빠질 거예요. 대통령 게임 끝났으니까 예. 빠졌는데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그 근거는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예. 윤석열 정권은 몰락해도 보수가 몰락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실제로 대한민국은 강경보수가 범보수가 35%쯤 돼요. 예. 또 범민주가 35% 되고 그다음에 중도가 한 30%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매번 큰 선거는 이제 중도가 결정을 낸다고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35%는 되는 거예요. 똘똘 뭉치면은 예. 지금 국민의힘은 그 35%를 가지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중도 전략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을 버리더라도 이번 대통령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예. 자기들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번 선거 끝나는다면은 당 대표 또 지금 당권자들이 당 대표 돼야 되죠. 예. 또 당 대표 돼야 내년 지방선거 또 공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윤 대통령 정치를 뭉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판단인 것이죠.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가 앞으로 치러야 할 큰 선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질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에 개혁을 빙자한 사람들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또 뭉치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같이 같은 모습을 맞추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얘기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오늘 지금 체포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출석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뭐 설령 체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인데요. 헌재 심판 어떻게 좀 진행될 것인지 좀 간단히 좀 방향 좀 들어볼까요? 14일 헌재 이 재판에서 예. 출석하겠다고 그러고 출석을 안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 4분 만에 끝났고 지금 2차 변론 준비하는 데서 낸 자료들을 지금 한 언론사가 공개를 한 걸 보니까 정말 가관도 예. 아닙니다.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뭐 비상계엄 요구를 막기 위해서 예.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 예. 뭐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리고 이거를 김용현이 이 포고령을 잘못 뺏겼었다. 예. 이렇게 다들 들으면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변론 이 자료들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예. 2차 변론도 별게 없겠구나.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수사를 또 받는 상황에서 예. 탄핵 심판은 생각보다 더 심플하고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공수- 대응하는 걸 보면. 공수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네.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그 시기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예, 하는데 지금 탄핵 심판에 임하는 윤석열 변호인 측을 봐도 예. 정말 이런 이 변호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한 건가? 이게 변호냐? 예,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예. 대응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평론가님은 네, 탄핵 네. 심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헌재 심판은 그거는 이제 위헌성이 핵심이고 그거는 형사 재판이 예. 아니죠. 그죠? 헌재 심판은 형사와 관계없이 그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건 지금 기일도 다 잡혀 있어요.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너무 빨리 잡았다고 또 5개를 한꺼번에 다 잡는 게 어딨냐고 예. 했지만 다 기각돼가지고 다 기각됐죠. 일정인 대로 가게 돼 있고 형사 재판은 이제 이건 내란죄니까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는 가능하면은 좀 특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 그래서 양쪽 다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이제 문제는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역사적인 심판 아닙니까? 예.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내란죄로요.
그죠? 현직 대통령이 예. 그게 맞는 전 심판이 이거는 다 역사의 기록이 이게 되는 겁니다. 좀 했으면 좋겠다. 장군들 나와서 질질 짜지 말고요. 정말로 이거 민망합니다. 와서 아니 별달 때까지 이게 몰랐어요 이런 것들을 그 나와가지고 울면서 그냥 또 거기다가 거짓말에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라. 죽어도 당당히 좀 죽어라. 군인들답게. 그 대통령도 그냥 동네 잡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나와서 나 이거는 지금도 한다. 역사에 남겨서 대통령은 끝나도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다 앞으로 기록 다 봅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별 달고 국회 가서 이리 울었네. 이렇게 궤변을 했네. 예. 이렇게 남기지 말고 정말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좀 처신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각각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지금 야권에서는 특검법을 지금 오늘 단독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앞으로 탄핵 정국 이렇게 좀 해법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짤막하게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란 특검법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수처 수사나 이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한계가 조금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의 이 죄를 밝히는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양보를 해서 다시 특검법을 재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찬성하고 동의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체포가 어떻게 보면 또다시 또 시작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너진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시간은 가급적 빨리 단기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네. 평론가님. 이번 내란 특검에 대해서 앞서 꼭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만큼은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민주당이 양보해서 국민의힘과 좀 합의해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라도 바로 특검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실효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통과 단독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좀 합의를 해서 거부권 없이 단독해도 거부권 행사 이유는 또 몰라요. 또 그러면 다시 보일되면 또 해야 되니까 이거 제발 좀 그런 거 그만하고 이제는 모든 게임 끝난 거니까 민주당에서 좀 양보해서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게끔 내란 특검을 빨리 좀 합의를 해서 빨리 해서 양보하더라도 뭐 외환지 빼라면 빼더라도 가지고 내란 문제로 좀 집중해서 거부권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